조계종이 종조 도의국사의 기일을 맞아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원융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조 도의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양양 진전사에서도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성철 스님이 생전에 소장하며 읽었던 고 문헌 120종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다시 세간에 뚜렷하게 각인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자 학산대원 대종사의 법문들을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스님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참된 지혜의 가르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국내 불면증 환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기온이 오르는 여름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불면증 예방과 치료법을 살펴봅니다. 신라 절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한데 모아 당시 사찰의 생활을 재구성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고승 도의국사는 간화선 수행의 근간인 중국 선종의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파해 조계종의 기틀을 세운 종조인데요. 조계종이 종조 도의국사의 기일을 맞아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원융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조계종의 주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들은 조계종의 기틀을 세운 종조 도의국사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조계종이 음력 5월 2일 종조 도의국사 기일을 맞아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종조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가 대독한 법원을 통해 종조의 가르침인 선풍진작과 화합 원융의 원력으로 부단히 정진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종조께서 염원하신 선풍진작과 화합 원융의 원력으로 사회 오호의 많은 중생들이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이 사라져서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으며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진리의낙을 영득하게 하여지이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추모사에서 중생들이 전례 없는 감염병에 실험하는 것은 참 면목을 찾아 실천하란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무생명과 함께하는 정토세계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무생명과 함께하는 정토세계를 위해 함께 수행하며 실천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종조를 바로 모시는 후학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모두가 청안한 삶에 이르기를 바라며 사회와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종조 달해제인 원로회의 의장 세민스님과 총무원장 원행스님 외에도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도의국사는 중국 선불교를 개척한 육조 해능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간화선의 뿌리인 남종의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파했습니다. 특히 간화선 중심의 승풍을 진작시켜 한국 선불교의 시작을 알린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이자 조계종 최초의 도량인 가지산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주요 스님들은 종조 도의국사의 기일을 맞아 종조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국난 극복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양양 진전사가 조계종풍을 해동에 처음 연 도의국사 달해제를 도의국사 부도탑에서 봉행했습니다.
진전사 도의국사 달해제는 주지 드구 스님과 삼교구 본말사 스님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 김진아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고, 주지 드구 스님은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새겨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합해야 합니다.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늘 저에게 남한테 시비하지 마라. 남의 허물이 하나면 너의 허물은 열이다. 말씀하시며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너의 허물은 들춰내라고 하셨습니다. 진전사 주지 드구 스님은 진전사가 자리한 양양군 강연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강연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1981년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면서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법어로 세간의 선사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켰는데요. 하지만 해인 총림 초대방장에 올라 100일 법문을 하고 간화선 수행지침서인 선문정로를 지어 한국 근현대 철학사의 길이 남는 이른바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00일 법문과 선문정로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성철 스님 소장 고문원 120종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홈페이지에 있는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여기에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되는 시편담요의 언해를 치면 고 해상도로 촬영된 원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생전 주석처인 해인사 백년암이 소장처입니다. 동국대와 백년암의 협력으로 성철 스님이 생전에 읽고 소장했던 고문원 120종을 이제 인터넷으로 누구나 읽게 된 겁니다. 원택 이사장님께서 흔쾌히 창고문을 열어서 서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아마 그때 몇십 년 만에 통풍을 첩했다는 말씀도 아까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게끔 허락을 해주신 성철 스님 하면 떠오르는 건 눕지 않고 정진하는 장자 불화와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문 밖을 나서지 않은 동구불출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1967년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그해 동안거 석 달 동안 막힘없이 100일 법문을 설했습니다. 또 스님의 저서 선문 정로는 보조국사 진울의 도노 점수보다 도노 돈수를 주창하며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년 닮아 짚은 뜻이 말이야. 도노 점수에 있다. 이래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교회 별지는 부재차원이라 하면 또 그러면 닮아 전한 거 외에 교회 별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말이지 닮아가 두 사람이 돼야 돼요. 두 사람. 성철 스님의 책은 백일법문과 간화선 수행본으로 꼽히는 선문 정로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성철 스님의 경전 공부는 화두를 들듯이 간절하고 치열했던 겁니다. 스님께서는 1947년 8월 문경 봉암사에 책을 모두 봉안하시면서 널리 법회의 나루를 건너는 뗏목과 오래도록 인천의 안목이 되기를 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큰 스님의 책이 우리 시대의 병책과 나침판이 되기를 저 또한 기원합니다.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의 책들이 인터넷으로 세상과 만나 다시금 선교를 아우른 한국 불교의 기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1년 6개월 만에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 선임과 함께 원소스 멀티유저 등을 통한 경영 안정과 방송 포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제111차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서울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의 이사 선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금곡 스님은 전 이사 도후 스님의 후임으로 화평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추천으로 선임됐으며 현 BBS 이사인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의 연임도 함께 확정지었습니다.
이사회는 재단 이사장 종화 스님을 대신해 이선재 BBS 사장이 임시 이사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2020년 결산 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결산한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결의했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라디오와 TV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송출하는 원소스 멀티 유저를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생 구도의 길을 걸어온 우리 시대의 수좌, 학산 대원대종사의 법문들을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스님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참된 지혜의 가르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우리 시대 수자이자 선승 학산 대원대종사가 세수 8순을 맞아 그동안 대중들에게 전해온 가르침을 담은 법어집을 펴냈습니다. 법어집 진흙 속에서 달이 뜬해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원대종사가 공주 항림사 5등 선언에서 펼친 법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설한 수많은 법문들 가운데 31꼭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효봉 스님과 성철, 월산 스님 등 대선사, 고승들과 주고받은 문답, 법거량의 기록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실참해온 경험한 일이니까는 누구든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문이 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보면 이제 한이심이 나고. 학산 대원대종사는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의 제자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 구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국 선언수자회 수석대표, 조계종 원로위원, 고암문도의 문장과 공주 항림사 5등 선언 조실 등을 지내며 올곧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1986년 공주 항림사를 세우고 95년 출가자를 위한 5등 선언을 열어 전국 선방으로는 유일하게 100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화두를 참고하는 동안거 용맹정진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입구 장군봉 자락의 5등 선언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3년 동안에는 잠도 자지 않고 하루 18시간 이상의 철야 용맹정진 결사를 펼쳐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가풍을 정립했습니다. 3년 동안을 잠 안 자고 용맹정진해서 해양 것도 했고 또 그다음 이어서 1년 결사도 했고 다시 또 1년 결사를 또 지금 시작하고 지금 정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원대종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대중들에게 마음속에 깨어있는 불성을 되찾아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기 불성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전환하는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어서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최고로 편안하고 행복한 길인데.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과 육군 제53사단은 부산 북구 현충공원에서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시작으로 육법공양과 헌화, 묵념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호국 영령과 순국 장병들이 불국 정토에서 영원한 평안을 찾기를 발언했으며 또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진여원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6월 진여 호국 영령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부산 현충공원 내 호국 영령 추모비를 조성했습니다. 최근 3년 새 국내 불면증 환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기온이 오르는 여름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 안정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 우선시되고 어린이나 청소년은 취침 시간이 자정을 넘기지 않는 편이 중요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처럼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수시로 깨고 깬 뒤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은 불면증으로 여겨집니다. 하루에 기본으로 한 3번은 깨는 것 같아요.
깊이 못 자고. 대로 잠을 자려고 낮에 막 운동도 하고 낮잠 안 자고. 실제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집계한 결과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만큼 수면 시간의 길고 짧음을 따지기보다 수면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은 몇 시간을 자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다음 날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하면 이것은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부족한 수면을 낮잠으로 채우는 것은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졸음이 몰려온다면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낮잠을 자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낮잠을 자게 되면 다시 야간의 수면 주기가 또 깨지기 때문에요. 치료는 약물보다 비약물요법인 인지행동치료가 개선 효과가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수면 주기를 스스로 몸이 받아들이고 새로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흔하게 말씀드리는 차를 마신다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조용한 명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면 장애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성인과는 달리 수면 양이 아닌 취침 시간이 관건입니다. 성장이 늦어지거나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12시 이전에 잠을 자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시 이전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찍 자게 만드는 것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각황전 앞 마당에서 요가대 축제 천년의 숨결과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 요가 지도자들의 시범 아래 300여 명의 요가인들은 물론 화엄사 본사와 말사 소속 스님들도 함께하며 동편제 판소리, 가야금, 해금 등 전통악기 콜라보 라이브 연주에 맞춰 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참가자들은 요가와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법 등을 배우고 화엄사 산내 암자인 연기암까지 걷기, 사찰 음식 체험과 구층암 차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에게는 요가 매트와 기능성 기념 티셔츠, 마스크, 사찰 음식 등이 지급됩니다. 신라 절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한데 모아 당시 사찰의 생활을 재구성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 분야를 전공하는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조 건물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치미는 대량 생산되는 기와와 달리 중요 사찰에서 맞춤 제작해 그 형태와 문양이 모두 다릅니다. 경주 분황사지와 사천 왕사지, 인왕동 사지에서 출토된 각각의 치미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화려했던 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조명하는 둘이 아닌 하나전을 마련했습니다. 신라 사찰에서 출토된 유물, 각각의 유물들이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유물들이 절대 독립적으로 있을 수는 없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신라 사찰과 신라 불교 문화를 이룬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둘이 아니고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전시된 유물 200여 점은 불교 국가 신라의 사찰 생활과 장엄, 의례 양식을 엿볼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귀한 무언가를 보관했을 법한 세밀하고 정교한 금동 봉황장식 자물쇠는 지난해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이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 유물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는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와 미래 문화재 연구자가 될 대학생들이 출토 유물을 사진으로 찍어 재해석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20, 30대 젊은 작가들은 불교 문화재가 가진 성과 색, 문양의 아름다움을 개성 있는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사진들은 굉장히 왜곡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물화처럼 이렇게 사진들을 찍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 30대 젊은 작가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본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실상 명맥이 끊긴 대학 발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 발굴 조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등 문화재 분야 교육과정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발굴된 유물을 직접 만지며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익히고 작업하는 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과로서 학과 학생들은 되게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흔치 않은 기회를 잘 잡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고 그다음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황홀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운 유물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번 두 기관의 공동 전시는 천년 전 신라 경주에 꽃피운 불교 문화가 여전히 현재적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우리 궁궐을 배경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영상 광고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상영을 시작해 앞으로 4주간 상영됩니다. 광고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시작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됐고 주요 궁궐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씨가 디자인한 한복이 소개됩니다. 창경궁에서 펼쳐지는 고궁음악회 특별 공연 고궁의 숲 무용을 만나다가 오늘부터 시작해 오늘 27일까지 창경궁 영춘원 동쪽 숲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매일 오후 3시와 5시 두 차례 펼쳐지며 신인 국악인 발굴을 위한 국악 신드롬을 통해 선정된 국악단과 한국의 집 예술단의 전통 무용, 현대 무용가들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복합 공연을 매일 다른 주제로 선보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점자를 배우는 시각장애 아동 20명에게 촉각단어 카드 100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촉각단어 카드는 자원봉사단 111명이 집에서 직접 손바느질을 해 만든 것으로 재단은 시립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학습지원센터에 순차적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통일신라시대 고승으로 중국의 조사선을 한반도에 들여온 도의국사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다리제가 조계사에서 봉행됐는데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종조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진실한 상생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